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 중에 막걸리 한 잔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께 막걸리 한 잔 하자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평론가님. 예, 그 뉴질랜드에서 사셨던 이제 30대 여성이 네. 귀국을 해가지고 자가격리를 하게 된 거예요. 아하. 김해시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담당 공무원이 네. 막걸리 우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메시지와 영상을 20건 넘게 보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아니 왜 그런데요 진짜 김기화 아나운서. 네. 하루에 이 공무원이 원래 자가격리 모니터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한 2차례 정도 유선 전화를 이용하거나 혹은 네. 그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담당 공무원은 30대 여성 격리자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하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럼 천사 왕님해야 하는데 연락 주세요. 뭔가 약간 좀 이게 표현이 무슨 이상하죠. 의미예요? 천사 왕님이라는 표현, 본인이 천사라는 건가요? 네. 자, 어쨌든 다음 문자는요. 애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늙은 오빠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내용 참 황당하죠. 다시 읽어주세요. 네. 예. 네, 읽어주세요. 공과사 엄격히 해야 하는데요. 우리 처지 이해해 주시고 궁금하거나 애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늙은 오빠한테 연락 주세요. 지금 저 닭살 막 돋고 있어요. 지금 소름 끼쳐요 지금. 자, 여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 돈 벌어서 이놈 막걸리도 한 잔 사주세요. 허허. 자, 이런 문자도 보내고요. 이놈 담당 오빠야 마지막 동영상 올립니다. 허허. 라는 약간 이제 좀 공무원이 해야 될 일과는 좀 벗어난 듯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이 공무원 대체 이런 메시지를 왜 보내는 거예요, 진짜? 왜 보냈을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12일에 처음으로 이제 자가격리 관련 연락을 주고받고요. 네. 13일에 이 여성의 집 앞에 구호물품 가지러 갔다. 이 연락 받고 현관문 사이로 얼굴만 내밀어서 두 사람이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그게 전부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2번 자가격리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가 자가격리 중에 이런 메시지를 또 보내요. 위에서 또 쓰잘데기 없는 짓이 왔다. 불시 검문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으니 얼굴 못 알아보게 형체만 나오게 셀카 찍어서 보내달라. 허허.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불시 검문 나오라는 지시가 있었으면 실제로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셀카만 찍어 보내고 밖에 나가면 자가격리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규정 위반이잖아요, 이거 진짜. 규정 위반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공과 사를 구분한다면서 실제로는 사적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보냈다는 게 두 네. 번째 문제인 겁니다. 진짜 그리고 보세요. 뭔가 캥기니까 자기가 그리고 이건 비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황당한 문자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장해찬 평론가님? 네, 앞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 자가격리 해제일, 이제 뭐 5월에 날씨도 좋으니까 좋은 날들 보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돈 벌어서 이놈 막걸리도 한 잔 사주시고라는 건 사실 담당 공무원이 주민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고요. 대면에서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저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담당 오빠가 동영상 올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업무와 무관한 동영상을 20개 가까이 보냈다고 하거든요. 어허.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가격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에게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적인 메시지와 영상을 끝나는 날까지 계속 보냈다는 거 좀 많이 공과 사를 못 지킨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누가 궁금하지 않는데 왜 찍어서 보내요? 그런데 저 영상 달랑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이 또 여러 개 있다면서요, 김기화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 해당 공무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 영상 그리고 나들이 나갔던 그런 영상을 한 11개 정도 이 30대 여성에게 메시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런데 김지혜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영상을 보내는데 딱 잘라 완강하게 또 거절이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요즘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잖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해당 30대 여성은요. 이 담당 공무원에게 아주 더 이상 카톡 메시지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라고 차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뒀다라는 아하. 건데 네. 사실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제 본인은 불쾌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대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 공무원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본인이 영상 제작에 취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상한 내용이나 불쾌한 내용이 없었다. 네. 처음부터 받기 싫다고 했으면 안 보냈을 와. 것이다. 그리고 여성에게 하루 2번 전화해서 안부 확인한다는 게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사치레 문자나 영상을 보내서 읽은 것으로 확인되면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게 네. 근데 이 공무원의 해명이 비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자 보세요. 만약 이 공무원이 정말로 영상 제작에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떤 뭐 좋은 의도로 했으면 왜 하필 30대 여성 한 사람한테만 합니까? 뭐 60대, 70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독 이 여성에게만 한다는 것은 어떤 사적 감정이 있지 않았나?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 또 하나는 네네. 꼭 지적하고 싶은 점은요. 이 답을 하지 않으면 보내지 말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딱히 보내지 말란 얘기가 없으면 계속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일방적인 생각 아닌가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통합당의 전국위가 정족수가 부족했다는 상황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정족수가 채워졌나 봐요.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어지는 뉴스와이드와 종합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앞서 이 해당 공무원, 이 여성에게 오히려 뭔가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카톡이나 영상 보는 게 싫다 했으면 안 보냈을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관련 사실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러면 그 담당하셨던 그 공무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대면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제가 다른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징계 여부가 그 결정이 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김지혜 변호사님 만약에 추정을 해본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징계 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 보낸 메시지 내용 같은 것들을 조금 유추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불쾌했지만 그것을 이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조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뭐 딱히 형사상 죄책이 되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냥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그 자체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 여성분이 답을 하지 않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연락하면 어떡하지? 더 수위가 높아지면 어떡하지? 상당히 불안감에 떨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해당 시청의 대응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분통 터집니다. 이 소중한 가정을 깨트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40대 여성과 남성이 내연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헤어진 후에 이 40대 내연녀가 이 남성의 아내한테 한 영상을 보냅니다. 그 아하. 영상이 뭐냐면 내연 관계일 때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보낸 거예요. 아유.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 내연 여성이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만 이혼한 게 억울하다,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속된 말로 김지혜 변호사님 그거잖아요. 나만 당하냐? 너도 당해봐라. 지금 이심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깨졌으니까 너네 가정도 한번 깨져봐라. 지금 이런 심보인 것 같은데요. 2017년 9월에는요, 해당 여성에게 이제 그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상반신 벗고 있는 그런 사진을 또 전송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6월 초에는 새벽 4시에 남성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피해자의 이 자녀 이름들을 말을 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또 지인을 동원하기까지 해요. 네. 이 여성의 지인은요, 남성에게 전화를 해서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을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어떤 회사에 또 일러 바치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해서 협박을 했나 봐요.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히겠다. 새벽 4시에 근데 김지혜 변호사님 생각해 보세요. 네. 새벽 4시에 잠결에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여자가 당신 남편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가 그 얘기를 다 했다. 이 아내분은 정말 까무러쳤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잠 다 잔 거죠. 아하. 이제 그 순간 진짜 혈압이 이렇게 딱 쫙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그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 것 같고 그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평온을 침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야간에 특히나 이런 문자를 보낸 거는 정말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좀 명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벽 4시에 저 전화를 받은 이 아내분, 피해자분이죠. 이인철 변호사님 아마 손이 부르르 떨렸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가끔 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여성이 왜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 부부를 헤어지기 위해서 이혼을 시키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박하고 이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여성의 행동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내분이 그거 증거 영상을 갖고 이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고 상간녀 소송이라는데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거니까 아하. 본인이 이제 역공을 당하는 거죠. 네. 김지혜 변호사님, 네. 새벽 4시에 전화해서 이 아내분에게, 피해자분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 하면서 협박한 거, 이 여성 죄 없어요?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당연히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먼저 아까 그 상반신 벗고 찍은 사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성관계 그 동영상도 막 보내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의 동의 없이 만약에 촬영을 했다. 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하나 적용이 되고요. 네네. 이거를 또 전송하잖아요. 그러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말로 한 어떤 협박 혐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장현찬 평론가님. 네, 춘천지법은 해당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 여성과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게 된 건데요. 네. 이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네. 범행 횟수가 많고 또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까지 향해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는데 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치료가 글쎄요, 특히나 새벽에 갑자기 아무 잘못 없이 문자나 전화를 받아야 됐던 이 여성분, 아내분, 그렇죠? 내연남의 아내분의 네.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처벌이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뉴스파이터에서 강력 사건 다뤘을 때는 주로 남성이 못된 성범죄 저질렀을 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런 거 이수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여성한테는 좀 이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 법률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게 되고요. 네. 이 남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성적 수치심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한 어떤 그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되고 또 그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수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판결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누리꾼들의 반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최고의 피해자인 아내가 바람핀 남편 상대녀한테 협박을 당하다니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건에 항상 나오는 댓글인 것 같아요.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불륜의 끝은 처참합니다. 드라마 같지 않습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피해 이 동영상을 보낸 한때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이른바 상간녀, 네네. 상간녀를 상대로 이 피해 여성, 즉 아내분은 혹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제기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동시에 공동 피고를 할 수도 있고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지키면서도 이 여성한테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위자료 금액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아. 나오는데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재질이 안 좋거든요. 근데 사실 벌금형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어쨌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